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0명 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선보건소는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반 진료를 잇따라 중단할 정도인데요. 이 때문에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 사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서부보건소 선별진료소 앞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섰습니다. 하루 검사 인원만 600여 명. 이달 초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대응이 힘들어지자 치과와 물리치료 등 일반 진료를 중단하고 관련 직원들은 재택치료 지원 등의 업무를 맡도록 전원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100명대에 이르러 손해 기존 인력으로는 역학조사 업무 감당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잠시 중단된 업무는 상황이 호전 시 즉시 업무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도내 6개 보건소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는 하루 평균 3,300여 건, PCR 검사도 3,500여 건으로 일주일 전보다 900여 건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폭증한 코로나19 검사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 진료 업무를 중단한 보건소는 절반에 해당하는 3곳. 제주시 도심에 비해 가뜩이나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보건소들로 주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 데로 가려면 차 타는 관계면 그런 게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지금 있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야죠. 어떻게. 제주에서는 어제 1,081명에 이어 오늘도 오후 5시 기준 1,08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실 가동률은 45%를 넘었고 위중증 환자도 1명 추가됐습니다. 확진자 폭증에 사실상 지역 보건소 업무가 마비되면서 농어촌 지역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제주 MBC는 각 후보 측의 이 제주 지역 선대위원장을 모시고 선거운동의 방향과 판세 분석 그리고 지역 공약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제주선대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제주에서도 거리 유세가 한창인데 요즘 선거 운동 전략은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거리 인사 유세가 기본이고요. 네. 그다음에 각계각층에 찾아가서 소통하고 설득해서 지지 선언을 유도하는 거고요. 네. 민주당을 뛰어넘어서 도민선대위, 각 도민의 모든 분들 모든 곳에서 참여해서 이재명 후보가 정말 다음 대통령으로서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절실하고 정중하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지금 초접전 양상이란 예. 말이죠. 최근에는 또 여론조사가 다소 뒤지는 결과도 나오고 있기도 한데 이번 선거 좀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희들도 선대위에서 결과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누가 더 국민의 요구를 실제 실천할 수 있는지 그 후보가 감히 우리 이재명 후보다 이렇게 국민과 도민분들께서 지혜롭게 선택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주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번 선거가 민주당이든 저쪽 당이든 이어달리기 같은 거거든요. 소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은 이어달리는 선수가 이재명이라는 뜻이고요. 제주도는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 때 국제자유도시특별법, 노무현 대통령 때 특별자치특별법, 또 4.3을 진상규명에서부터 배보상에 이르기까지 과거 새 정부가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또 성공적으로 제주 발전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사. 예, 이렇게 호소드리는 거지요. 제주 관련 공약 중에 이제 제주 제2공항과 해저 터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예. 뭐 이런 좀 다소 모호한 입장을 좀 예. 밝히셨거든요. 정확히 도민들이 느끼기에 이게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제2공항은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데 다만 환경부가 조금 더 보완하라 이렇게 돼 있어서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쯤에서 그 결과가 나올 테고요.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당선자께 국토부와 환경부가 보고를 하면 그 부분을 절충해서 가닥을 정확하게 잡되 추진 중인 사업이라는 걸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해저 터널은 추진 전의 사업입니다. 근데 할까 말까를 결정해야 되는데 종전처럼 정부가 먼저 하겠다 하지 말고 도민의 공론화 또 도민의 의견 수렴을 먼저 하자. 그리고 나서 추진 여부를 도민께 말씀드리는 게 순서상 맞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라는 표현을 쓰신 거고요. 그것을 뭐 책상 아래 내려놓거나 또는 접어두거나 한 건 아닙니다. 기본소득 시범 도입과 관련해서 제주에서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셨고 또 이제 재원 부분인데 이게 제주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소득을 재정으로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정부 정책으로 좀 볼 수 있느냐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농민인 경우에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4인 가족으로 1년에 한 400만 원 드리고 거기에 농민수당 얹혀드리고 농업직불제 하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농업에 종사하는 이런 모델을 예를 들면 제주에서부터 하자. 그 다음에 제주인 경우는 조금 더 덧붙일 구석들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의 소득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햇볕이 공공자원이거든요. 삼다수나 JDC 면제점 같은 공익적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붙여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드리도록 하자. 이걸 먼저 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주 지역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국가와 지역의 명운을 가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가 더 민생을 챙길 수 있는지, 누가 더 준비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인지, 누가 이 위기를 돌파해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 우리 제주의 오폐수 넘쳐나고 교통체증, 항만공항 이런 문제들을 누가 더 잘 해결할 수 있는지 도민 지혜로운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정중하고 절실하게 부탁 올립니다. 네. 자, 선택 2022 제주 선대위원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첫 순서로 더불어민주당의 송재호 제주 선대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주지방법원에 제주 4.3 사건 재심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신설됐습니다.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당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동시에 잃은 양성홍 씨. 할아버지는 광주에서 옥살이를 하다 숨졌고 아버지는 내란죄로 대전 형무소 수감 중에 한국전쟁이 나자 학살당했습니다. 지난 201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를 근거로 학살된 아버지에 대해 국가 보상이 이뤄졌고 최근에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직권재심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죄인으로 지금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이런 것이 나는 그런 돈보단도 그런 보상보단도 사실상 명예회복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제주 4.3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올해부터 직권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희생자는 2천여 명. 여기에다 4.3 희생자와 유족들이 청구하는 특별재심을 포함하면 3천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은 제주 4.3 재심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담 형사합의부를 신설했습니다. 전담 재판부는 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4명 등 5명으로 구성해 2개 재판부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4.3 사건과 관련한 형사 보상 사건은 형사 2부와 3부가 분담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전담 재판부 운영을 적극 지원해 4.3 재심 사건을 적법하고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3 단체는 전담 재판부 신설을 환영한다며 재심 대상에서 제외된 희생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530명 중에 희생자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 599명입니다. 이분들은 법적으로 그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일반 재판은 재심 대상에서 특별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4.3 재심을 위한 검찰의 합동수행단과 제주지법이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4.3 희생자들의 명예를 하루빨리 되찾길 유족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 영리병원의 사업 재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지 제주 헬스케어타운 측은 최근 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향후 운영 계획을 제출해달라는 제주도의 요청에 제주도의 의지 여부에 달려있다는 회신을 전달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녹지병원 건물과 토지 등이 모두 국내 법인에 매각된 상태여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의도가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SNS 명소로 알려진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에 이른바 물에 잠기는 다리의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한국남부발전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정비로 150m 구간의 출입을 전면 통제했고 만조 때만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물을 설치한 뒤 출입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남부발전은 당초 다음 달쯤 통제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제주 MBC 보도 이후 출입을 통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택시를 잡으려던 사람을 차로 친 혐의로 택시기사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1시쯤 제주시청 인근 도로변에서 택시를 잡으려던 50대 B씨를 범퍼로 친 뒤 도로에 넘어져 있던 B씨를 앞바퀴로 깔고 지나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바른교육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 교육감 선거 보수 성향 후보 단일화에 고창근 전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과 김창식 교육의원 2명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른교육연대는 도민 50%와 선거인당 50% 조사로 단일화 후보를 결정하고 조사 대상을 도민 100%로 실시하자며 합의에서 빠진 김광수 예비후보와도 선거 전까지 단일화 협의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대선 후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CCTV 분석 등 추적을 통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주 4.3 평화공원 앞 도로에 4.3 평화로라는 명예 도로명이 부여됩니다. 제주시는 봉계동 명도암 교차로에서 4.3 평화공원을 지나 명도암 입구 교차로까지 7.4km 구간에 4.3 평화로 명예 도로명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4.3 희생자 추념일 전에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민회관이 58년 만에 철거됩니다. 제주시는 제주시민회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위해 다음 달부터 성면 철거를 시작으로 건물 해체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제주시민회관은 연면적 11,000제곱미터의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공공도서관과 다목적 체육관, 공동육아 나눔터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제주항공이 야간 운항 제한이 없는 청주공항을 활용해 제주와 청주 노선에 야간 항공편을 운항합니다. 야간 항공편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금요일과 일요일 주 2회 일정입니다. 운항 시간은 청주 출발 밤 9시 30분에 제주 도착 10시 40분, 제주 출발 밤 10시 20분에 청주 도착 11시 30분입니다. 엔진 결함으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제주 인천 항로에 대체 선박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제주 인천 항로를 운항하는 비욘드 트러스트호 선사 측은 여객선 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대체 선박을 정하기 위해 국내외 카페리 선사 3곳과 선박 사용 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